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김영환 TV와 송국권의 혼술의 이원 방송입니다. 네. 이원 방송 지금 두 번째 하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세 번째인가요? 네. 김영환 TV 구독자가 10만을 돌파했다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10만 플러스 2,000명 조금 안 됩니다. 지금. 얼마 만에 그렇게 됐죠? 얼마 만에? 4개월 남짓인지 4개월 좀 4개월 됐는지. 가량에. 그래서 예. 뭐 꿈만 같습니다. 꿈만. 많은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받고 계신 거예요. 제가 10만 하는 게 한 1년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10만 되면 실버 버튼 옵니다. 구글에서 실버 버튼. 그거 날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는데. 예, 태평양 근로이기 때문에 배 타고 옵니다. 저도 그 신청하고 한두 달 정도 있다가 받았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는 그 SNS 글을 올렸을 텐데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서 영화 만드신다고 아수라2 다큐멘터리 그거 진심이십니까? 진짜 만드실 거예요? 지금 현재는 솔직히 진단반 농반인데. 예. 진반 농반. 예. 그런데 우리가 좀 이렇게 실행력이 강한 사람이라 말을 꺼내면 바로 실행에 옮기죠. 예. 그래서 지금 어제 하루 종일 찾았습니다. 아수라 완의 그 감독님 전화번호를 예. 드디어 입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한테 이제 상해 양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아수라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가, 또 아수라2를 같이 좀 만드시면 안 되나 한번 얘기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게 무슨 뭐 말씀을 해봐요.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천화동이나 뭐 무슨 하천 대유합시다. 하천 대유합시다든지 뭐 이렇게 되겠지만 하천 대유합시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중국 무협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아수라 2가 좋은데 이제 요번에 또 이 일이 벌어지니까 아수라 1이 막 회자가 되고 저도 다시 봤습니다. 저도 다시 봤다가 그래서 이 국민 펀드를 모집해서 1,140배. 그래서 이제 저기가 언뜻 생각나더라고요. 이명한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명한. 그분이 이제 응답하라 1994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건별고의 다큐멘터리면서 세태를 이렇게 다큐멘터리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재미를 섞어서 한 그 공전에 히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명한 PD 전화번호도 입수를 해가지고 한번 만나보고 그런 방식으로 이걸 할 수 있는지. 근데 그걸 하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좀 찍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대장동도 가서 좀 찍어놔야 되고 지금 아파트 뭐 주민들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착수했고 그래도 영화 감독 가운데 우리 세대가 좀 그 기억나는 사람은 이장호 감독. 이장호 감독. 이장호 감독님한테 느닷없이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뭐 진척을 하고 계시네요. 그럼 어제 오늘 사이에. 그래서 이제 전화했는데 이장호 감독님은 저를 모르시거든. 그리고 이제 나를 아는 거든. 그래서 전화를 이제 고성국 TV에서 얻어가지고 전화를 드려 문자를 써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자를 쓰더니 이제 부산영화제 가 계시죠. 지금 부산영화제 가고 있죠. 제가 뭐 때문에 보자고 그러는지를 잘 모르고 오실 거예요. 그럼 이제 영화를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가, 뭐 말리는가 안 말리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큐멘터리를 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고 영화로. 그럼 이제 녹화해가지고. 작가들 모아서 이제 공동 창작을 하고 하는데 저기 미국 드라마인데 웨스트 윙이라고 봤죠. 또 하우스 오브 카드라고 또 생존자들이라고 백악관 둘러싼 이제 대통령 뭐 이런 거잖아요. 이제 굉장히 재미나게 봤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번에 이 사안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가 어려운 스펙타클하다. 그러니까 대장동 게이트가 워낙 그리고 뭐 또 액수도 크고 엄청난 스케일이 크잖아요. 그리고 거기 이제 대법원도 대통령 선거도 있고 권력 검찰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조폭도 들어가 있고 정신병원 들어가 있고 방말 들어가 있고 그렇죠.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한번 만들어 볼 만한 그런 건데 개발업자들 다른 사람이 먼저 만들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이제 던진 거죠. 선수를 쳐놓은 거죠. 썼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펀드를 해서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국민들 펀드를 펀드를 만드는데 그 배수, 이제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인가 그게 뭐 공전에 히트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BTS가 세계 빌보드 차트 다 장악했잖아. 그런데 한국의 아수라2가
전 세계를 한번 또 흔들어 놓을 만한 사안이다. 투자하는 사람은 배당금의 1140배. 1140배. 수익의 목표. 줄걸 목표로 하는 거죠. 1140배 많이 들어본 뭐. 그만큼 이 대장동 사태를 지금 엄중하게 보기 때문에 대장동 사태가 정말 아수라의 어떤 그 새로운 버전이고 더 큰 버전이죠. 더 큰 버전. 그 아수라는 하나의 그 시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죠. 시장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국가적으로 확대되는. 예, 지금 국가적으로 확대가 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박탈감을 느끼는 또 분노를 하는 국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아수라 영화까지 지금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핵심은 그러면 이 아수라 주연이 누가 되죠? 당시 성남시장이 되나요? 이제 거기는 저는 카메오로 등장하죠. 이제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이제 경선을 했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경선을 했으니까 그 형수님 같은 분도 카메오로 나오고 또 이제 김부선 씨도 뭐 원하시면은 거기 이제 등장하겠죠. 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될 거고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역시 이제 이재명 지사님이 아마 그 주연 배우가 되지 않겠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이제 그 결론은 이제 구속돼 가지고 이제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었다. 인생이라는 게 돈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또 조직으로 되는 게 아니었고 또 정치로 되는 게 아니었고 또 법으로 법꾸라지들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었구나. 이것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가를 회상하면서 거기서 그 뭐라고 할까 참회록 같은 걸 쓰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끝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시냅시스가 지금 만들어지진 않고 시나리오 직접 쓰시겠네요. 지금 우리 그 김영환 공식 직업 명칭은 윤석열 캠프의 인재영입위원장인데 전직 그 과학기술부 장관이시고 사전 국회의원 출신인데 치과 의사시고 그런데 시인이기도 합니다. 시집도 내고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김영환 그 장관께서 직접 시나리오를 쓰시겠네요. 만약에 뭐 그렇지는 않고 어떤 큰 틀에서는 그 집단적인 그 저기를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경기도지사 경사할 때는 이제 공지영 같은 사람이 같았거든. 진영은 다르지만 이제는 같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작가들이 붙으면 좋은데 뭐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집단 창작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이를테면 아수라에 지금 10,000명이 들어왔다. 펀드에. 그 다음에 뭐 10만 명이 들어왔다. 막 100만 명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은 내년 3월 9일 선거는 끝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게 완성되는 거는 선거 이후가 되겠네요. 이제 그래서. 그렇죠. 그 전에 만들 수는 없죠. 아무래도 3월 9일까지는 응답하라 1994처럼 그 다큐멘터리 식으로 한번 이렇게 훑어주고. 그 다음에 영화는 본격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첫째, 이걸 진행하게 되면 한 번에 다큐멘터리를 하고 선거 전에는 어떻게 되든 간에 유튜브 차원에서 이걸 뭐 시작을 하면 아수라를 시작을 한다. 그럼 이제 우리 운영진이라고 할까 그걸 모여서 이제 그걸 펀드를 조직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계속 뉴스를 타게 되면 검찰이 지금 같은 미온 검찰이거든 지금 미온적인 검찰. 미온적인 검찰이 지금 아수라에 이제 등장이 되니까 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늑장 경찰이거든. 늑장 경찰. 이 경찰들은 그거 통보 6개월인가 5개월인가만 공개하고 있었던 거. 늑장 경찰들이 정신을 차릴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침묵 청와대거든. 엄중 청와대. 엄중.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렇게 했잖아요. 침묵하다가 계속 엄중하게만 보고 있는 거야. 오늘 또 엄중이라고 했어요. 그래요? 네. 두 번째. 대통령이 이럴 때는 나서서 국민이 이렇게 들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검찰은 지휘고하 그거 있잖아 항상 하는 거. 지휘고하 경찰의 명운을 걸고 이것을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시잖아. 지금 그런 거가 있고 민주당은 우왕좌왕이야. 집권당이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그 우왕좌왕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다음에 야당은 지금 이 특검을 뭐 주장은 한다고 하면서도 머리 깎는 놈도 없고 뭐 단식하는 놈도 없고 말하자면 투쟁 의지가 약해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뒤에 아수라가 지금 아수라에 내가 어떻게 등장할 것인가에 대한 캐릭터가 어떻게 선정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에 대한 또 이 드라마에 지금 어떻게 우리가 뭐 인생이라는 게 다 드라마니까 비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됨으로써
검찰은 검찰의 자리로, 경찰은 경찰의 자리로, 청와대는 청와대, 정치는 정치권, 또 변호사들은 변호사, 대법원은 대법원. 이것을 한번 돌아보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데 있어서는 아수라2가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전체 또 썩은 부위, 뭐 환부도 또 다 일단 드러내놓고 그래도 도려내야 되는 그 방법까지도 다 제시를 하시고. 지금 요번 이 사태는 사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뭐라고 공정이라고 정의라고 할까 민주주의라고 할까 법치라고 할까 상당히 발전된 사회로 알았거든요. 아, 저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많이 이렇게까지 썩었는가. 썩고 이제 허술하고. 그래서 이제 제일 지금 우리 옛날부터 30-40년 전부터 우리가 도둑놈들끼리 많이 하는 얘기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지금 완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닙니까? 만약 대법원까지 그냥 이발을 하러 들락날락 하면서 브로커들이 돈을 쓰고 돈이 막 50억, 100억이 막 날라다니고 검찰총장 출신 뭐 무슨 이 지금 특검이라는 게 우리 정말 정치적으로 정신적으로 지금 우리 전 국민의 추앙을 받았던 분 아닙니까?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야 정말 저렇게 썩을 수가 있는가 말이야. 그리고 돈이 막 저렇게 날라다니고 막 요지경, 그다음에 복마전, 또 아수라, 난장판, 뭐로 써야 될지 몰라요, 용어를. 아수라. 이거는 정말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 일은 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민주당은 우왕좌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번에 일요일에 불과 며칠 후에 이제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거든요. 아마 이재명으로 결정되겠죠. 뭐 결선 투표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낙연 쪽에서 마지막 승부수 비슷하게 던졌는데 저는 이 승부수가 단순히 뭐 내일 모레 사이에 뒤집을 수 있다고 보는 게 아니고 일단 후보가 이재명이 되더라도 나중에 또 후보 교체론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딱 던지고 있다고 보는데 우왕좌왕하던 이낙연 캠프에서 오늘 이재명 구속 이야기를 했어요. 설훈 공동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이 이재명 구속 이야기를 했는데 대선 전에 뭐 검찰 수사가 뭐 구속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세요. 대선 전에? 예. 검찰 수사가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정상적인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구속을 피할 길이 없다 그렇게 저는 보죠. 선거 전이라도요. 선거 전이건 선거 후건 따질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는 두 사람의 대통령을 감옥에 가둬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끌어내서 탄핵을 해가지고 감옥에 쳐서 지금 4년째 살고 있거든요. 전직 대통령까지 소환을 해가지고 감옥에 지금 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범법이 드러났는데 이거는 대통령 선거에 그를 위해서 피해서 해야 된다. 그건 과거의 논리다. 그렇죠.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적폐수사의 그 과정 속에서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구속됐어요. 그다음에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구속된 거예요. 3명이나 구속됐죠. 법대로예요, 지금. 근데 법대로인데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봐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저는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재명의 구속 사유는 나와 있고요. 그건 뭐 배임이죠. 우선 배임이지만 그 다음에 뭐 다른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배임, 직권남용 이런 등등인데 그것은 명백하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덮는다. 그냥 유동규만 자르고 이제 대선으로 간다. 또 대선 당선된다. 뭐 이렇게 된다면 검찰이 일단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경찰이 죽었고요. 경찰이 죽었어요. 검경 수사권 독립이 이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지. 이런 경찰이었어? 이런 정도밖에 실력이 안 돼서 이 정도밖에 정의 무슨 법칙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정권 눈치 보고. 그러니까 경찰은 이제 아무도 관심은 없어 지금 현재. 그다음에 검찰이 우연히 지금 기회를 잡았어요. 검수완박인데 검찰이 지금 우연히 기회를 잡은 것은 순전히 정영학 회계사 때문에 그래. 녹취록 19개 녹음 테이프를 해서 검찰에 제출해버렸죠. 정영학한테 이 기립박수를 하든지 일어나서 거수경례를 해야 돼. 그분 일이 경찰에 갖다 주지 않고 검찰에 갖다 줌으로써 검찰이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다. 그런데 그 기회의 마지노선이 뭐냐? 는 구속인 거예요. 이재명 구속이죠. 이재명 구속 말고는 만약 이재명을 구속하지 않고 유동규에서 끝난다.
그러면 그 검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검찰 수뇌부가 어떻게 생각하든 이종수가 어떻게 생각하든 누가 어떻게 박범계가 어떻게 생각하든 청와대가 어떻게 생각하든 검찰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전체 검찰이 지금 말하면 무언의 압력을 갖고 법대로 해야 된다. 그 수사팀 이것이 지금 검찰의 명운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대통령 후보 이게 문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더군다나 민주당 안에서 지금 이재명 구속 문제가 오늘 거론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낙연 이쪽에서 다 그렇게 되고 있어.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 후보에 나가서 문제가 될 경우보다 더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그 위에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이나 뭐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전부 다 이 친정권 성향의 이 검찰 간부들이고 수사팀장이 지금 수사팀장이 그 뭐 합동수사팀 비슷하게 꾸렸는데 대장동 사건에 수사팀장이 김태훈인가요? 그 친정권적인 검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구속까지 정말 원리 원칙대로 법대로 말씀하신 대로 법대로 수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수사를 막 속도를 내는 이유가 이거 빨리 수사를 매듭지어서 일종의 면죄부를 줘서 그냥 선거에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면죄부 주기용 수사를 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도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지금 볼 때는 지금 뭐 제가 정보가 있는 건 아닌데 지금은 아무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카오스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청와대도 지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입장을 정할 수가 없어. 엄중히 보고만 있어요. 그냥 엄중히만 보고 있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이고 또 실제로 그걸 방임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되면 대통령이 의중을 얘기를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하자. 그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비자금 덮었잖아요. 김태경 검찰총장한테 수사하지 말라고 했죠. 그렇게 한 그때까지는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그 대통령의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양산 갈 준비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를 결정하거나 그렇게 되지도 않고 영이 쓰지도 않아요. 지금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찰 수뇌부가 이걸 빨리 덮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검찰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지금 검찰이 전국에 있는 검찰이 다른 수사를 하고 있겠지만 생각은 여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검사장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을 거예요. 이건 안 된다. 또 이 내용들이 지금 수사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얘기들이 바깥으로 흘러나올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쫓겨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이런 분들은 영원히 얼굴을 못 들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지금 현재 그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졌던 사람들이라도 이 문제를 정확하게 캐도 남바 그 사람들은 뭐 다른 거 없어.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온 대로 하면 돼요. 자기 양심과 이성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서 이재명이 아니라 이낙연 아니라 뭐 누구라도 법에서 저촉이 되면 감옥에 넣어야 돼. 지금 윤석열을 그거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윤석열도 뭐가 나오면 가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그런 식으로 법치를 세우지 않는 한은 검찰이 검수완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재명을 살려놓고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대선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이길 가능성이 지금 나는 뭐 거의 그냥 내버려두면 더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자, 근데 그 상황이면은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다 돼가고 김호수 총장은 문재인 정부 끝나고 다음 정권이 들었어도 검찰총장 해야 되거든요. 2년이니까 임기 2년이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안 보고 또 여당 눈치를 안 보고 법대로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최근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를 하면은 지지율 조사 참 안 믿으시는 편이지만 일단 몇 개 조사에서 거의 뭐 오차범위 밖으로 이재명이 윤석열에게 이기는 걸로 나오거든요. 오늘도 그런 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분석들을 많이 합니다. 이재명이 위기에 몰렸으니까 지지층이 이재명한테 결집을 한다. 진보층이. 그런데 만약에 구속이 되면은 옥중 출마가 되잖아요. 옥중 출마가 되면은 저는 그 진보 좌파 지지자들이 엄청 어떤 결집을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성구권 기자 생활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기자님은 정치적인 통박이
한 매수 높으신 분이야. 내가 늘 그 방송할 때마다 뭐가 혼미할 때는 여기 송국관으로 저 컨닝을 한다고. 그걸 들어보면 많이 들을 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경륜이 많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 헛도나요? 아니,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우선 여론조사부터 말씀드리면 여론조사. 오늘도 여론조사가 2개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1등은 다 윤석열이가 나오고 양강구도에서 윤석열이 많이 이기는 조사가 나왔어요. 오늘 조사는 그건가요? 그래 어젠가 토마토도 나오고 MBN도 나왔어. 예, 예. 양강에서 다 이겨. 윤석열이 이겨. 예.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대장동이 이렇게 끓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재명이가 올라간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 상식적으로는 올라가면 그리고 안 되죠. 예. 그다음에 지금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게 60%인데 그것이 잘 모르겠다 10% 20% 빼놓고 60%니까 그렇죠. 응답한 사람의 70%가 특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 한 20-30% 정도뿐이 안 되죠. 아,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70%가 지금 특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 있는데 이재명 지지가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놓으면 대구 경북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우리는. 네. 근데 안 일어났잖아요. 아, 그때 당시에 예, 맞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저거 잡아놓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온전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명분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다 안 됐다고 생각을 해.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고생할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 나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고 나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도 없고 탄핵에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풀어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저건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저놈들이 50억, 100억을 막 받아먹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뭐 1원이나 받았습니까? 그야말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직권남용이나 이런 거 생각해봐도 야, 지금 이재명이 한 거에 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한 거나 이재명이 유종규한테 한 거 생각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족탈물급이야. 야, 진짜 이게 정말 너무 억울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렇지만 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이 없으니까 입을 안 여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구속되는데 무슨 평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림없어요. 싹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조국도 마찬가지. 홍준표가 조국 그 가족들 한 거에 대해서 막 옹호하고 조국 수홍이 해가지고 주국을 뭐 했다고 그랬어? 조 가족들 도륙을 했다고. 도륙을 했다고 그랬죠. 도륙. 그러고 나가지고 그냥 빗발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은 우리 사회에 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제가 너무 정치적으로 어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김용한 TV에서 얘기했어. 내일쯤 여론조사 기가 막힌 거 하나 나올 거다. 지금 4개 언론조사 기관하고 4개의 기관이 해서 하는 그거가 나오는 전국 거예요. 지표조사. 그 4개가 언론사 4군데가 다 우리하고 나쁜 사이에 있는 거예요. KBS, MBC, 오늘 경향신문이. 그다음에 이쪽은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오늘 그거 이름도 이상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4개가 나오는데 내일 틀림없이 나쁜 거 나올 거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내일 그거 나오니까 이거 나오게 되면 내일은 내가 그 자료 분석을 못하니까 오늘 내가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내가 알려드리겠다. 어디에서 바이어스가 걸렸는지를 하겠다 해서 내가 오늘 아침에 분석을 끝냈어요. 그래서 12%의 바이어스가 걸려 있어요. 12%. 어떻게 되냐. 우리가 리얼미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갤럽 있잖아. 이거에 비해서 이 조사에서 나타난 민주당 지지자들 있잖아요. 민주당 지지자가 4%가 더 반영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쪽이 그 지지자가 비슷하다고 하면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4%가 높이 잡혀 있다는 얘기야. 35%면 39%가 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가 비슷하게 나오잖아. 지금 조금 높게도 나오고 그러잖아. 국민의힘 지지자가 8%가 낮게 잡혀 있는 조사예요. 그게. 그걸 내가 분석을 했어. 12% 계속 분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오늘 나온 2개 조선은 다 윤석열이 1등으로 나왔는데 그건 하나가 10% 뒤진 게 나왔잖아요. 어제. 그거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나는 이제 믿지를 않는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무슨 옥중 출마를 하는데 옥중에 가면은 표가 올라가. 이거는 옛날에 민주항쟁 시대 독립운동하던 때 얘기지. 지금 우리가 시장 선거에 나갔는데 시장에 뇌물 먹고 들어가고 감옥에 갔는데 옥중 출마를 해서 당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확 잡으러 들어버리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우리의 그 관념적인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이제 구속은 된다고 보시는데 지금 유동규가 구속된 거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배임이고 하나는 뇌물이에요. 배임이라는 거는 사실 뭐 기업인들 배임 혐의로 많이 기소가 됩니다. 일단 본인이 경영상에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배임이잖아요. 자, 이 배임은 잘 구속은 안 됩니다. 근데 뇌물이 구속 요건이 많이 되잖아요. 유동규도 아마 뇌물이 같이 있어서 구속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사실 김영환 위원장께서는 뭐 이재명 저격수 이렇게 불립니다. 지방선거 때부터 계속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래서 저격수로 불리는데 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이 이재명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배임만 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돈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까? 본인은 1원도 안 먹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나오면은 뭐 대선 자금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엄청 사안이 커질 텐데. 물론 지금 뭐 어떤 뭐 증거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평소에 이재명의 스타일을 많이 아시니까. 배임이 이를테면 몇 억을 손해를 봤다든지 성남시가 뭐 수십억의 손해를 봤다든지 수백억을 했다든지 이것이 아니에요. 1조입니다. 1조. 1조에 배임하고는 좀 다르죠.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은 이것의 설계자이고 이것을 추인했고 이것을 집행했고 이것을 밀고 갔고 그 성과를 가져간 사람이 이걸 갖고 경기도지사가 된 거예요. 자기 제1 업적이 대장동에서 5천억을 회수했다. 그것이 제1 업적이었어요. 그래서 5천억이 무슨 5천억이냐. 아직 돈이 들어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5천억 가운데 기본체납본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인프라 지원금 뭐 이런 건 제가 제기를 해서 3년 전에 제기를 해서 대장동 사건이 대법까지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임 문제가 그냥 이만저만한 배임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뇌물 뇌물이 8억인가 9억인가 11억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막 1,000억씩 하다 보니까 너무 작은데 1억이면 10년을 사는 거예요, 지금.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해서 10년 이상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8억이야, 이것만 해도. 8억만 나오겠어요? 앞으로 뭐 700억이 나올지 1,000억이 나올지. 일단 유동규 경우에. 그게 이제 배임이 하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배임의 증거는 차고 넘쳐. 내가 볼 때는. 이재명의 배임의 증거. 그러니까 그건 뭐 그렇죠. 내가 조금 이따 뭐 다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 1, 2, 3, 4에 그다음에 두 번째 3자 뇌물이라는 게 있죠. 권순일 전 대법관. 그것이 아니라 그거는 사원뇌물이고. 지금 여태까지 많이 논의됐던 건 성남 FC 161억 원이 있었어요. 그거에 이번에도 차병원이 거기 법인장이 여기에 투자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거 상황을 잘 보고 있죠. 그러니까 3자의 뇌물인데 직접 이재명은 돈을 안 받았을 거예요. 그 정도는 또 아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보고가 필요 큰 뜻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받지 않았지만 비서를 통해서 받았거나 자기 사람한테 누구한테 줘야 될 돈을 돌려서 줬을 거예요. 당장 내가 볼 때는 검찰이 수사 의지만 있다면 제일 먼저 뒤져야 될 것은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 수임료예요. 변호사가 30명이 있어. 그러니까 초호화 변호사. 1심, 2심, 3심이야. 그런데 이걸 해서 아무리 작게 싸워도 10억 원 썼을 거 아닙니까? 변호사 수임료를. 대법원까지 해서 뭐 엄청난 사람 썼으니까요. 그럼 10억을 썼으면 10억이 재산이 줄어야 되잖아. 재산이 늘었다 이런 얘기. 재산 등록이. 그럼 그 10억을 누군가 대든 사람이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일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강대윤가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때 당시에 변호사이면서 이쪽에서 자문료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 안 받았다면 이건 3자에 의한 뇌물이 된다.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수원지검장 한 그렇죠. 강 변호사. 여기 호화 변호사들이 지난번에 송인순가 하는 분이 왜 인권위원장 가려고 하는데 대법원에 수차했는데 자기는 안 받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게 변호사법 위반 문제가 논란이 된 거예요. 논란됐죠. 그리고 이거는 기부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0명이 만약 수임료를 얼마 이제 수사가 들어가면 밝혀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명만 화천대유에서 받았다. 그건 3자 뇌물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언론이 아무도 쓰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볼 때 기가 막힌 일이 권순일, 김만배가 대법원에 가서 8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발을 하러 갔느니 뭐 화장실 들락날락 하듯이 대법원을 들락날락 했잖아요.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렇게 됐다는 거, 우리는 대법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거기 대법원 판사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한번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숭고한 사람. 우리나라의 법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사람.
가문의 영광이고 뭐 그랬잖아요. 장관하고 총리하고도 또 다른 그 권위가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 집을 일개 그 부국장이 8번, 10번 하면서 형님 하면서 동생 하면서 가고 전원합의체로 가기 전에 만나고 전원합의체 가니까 또 만나고 또 전원합의체 재판 무죄되고 나서 또 만나고 재판 시작할 때 가서 만나고 한 번 하고 나서 또 가서 만나고 그다음에 무죄 되기 전날 가서 만나고 무죄 되고 난 뒤에 가서 만나고 그리고 2달 후에 해가지고 거기 가서 고문하고 있고 그리고 하는 일 50억을 주기로 했다는 설이 있고 그 녹취록에 나왔는데 우리가 뭐 그 사람 50억 줬는지 100억 줬는지 500억 줬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 싸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지금 우리 이재명 시장을 유죄에서 무죄로 만든 값이 50억이라면 엄청 싸게 친 거 아니에요? 500억이 돼도 지금 그 비싸다고 할 수 없고 5천억이 돼도 그런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은 뭐 도지사직도 유지하고 뭐 지금 자기 뭐 대통령 될지도 모르는 위치까지 와 있어요. 내가 저기라면 내가 1,000억을 준들 만약에 이제 화천이냐 뭐 거기서 그 저 혜택을 주고 만약 1,000억이나 2,000억을 준다 해도 나는 정말 머리를 꿇고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문제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것을 다루는 언론의 태도가 김만배와 그 권순일이 무슨 거기서 그 저 재판 회의를 했느냐 사후 수뢰를 했느냐 이것만 하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 지금 알맹이가 되는 이재명이가 빠져 있다는 말이에요. 이재명이 뭐 저건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해도 다 이재명이 알맹이 아니죠. 김만배가 거기를 가기 전에 이재명하고 통화하고 갔을 거예요. 아, 그렇겠죠. 갔다 오고 난 뒤에 그렇게 얘기한다. 지금 판사들은 이렇게 돌아간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브로커를 한 거잖아요. 브로커.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일거수일투족을 논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만배는 이재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재판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재판 거래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뭐를 하고 뭐 어떻게 약속을 하고 이 사람을 뭐를 어떻게 해드리고 그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만배가 아니라 이재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문제에서 재판 거래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다 국민이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삼척동자도 아는 그런 일인데 이거를 불구속으로 뺀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되기 때문에 뺀다? 아니 뺄 수 있어. 뺄 수 있는데 이 나라의 법치가 완전히 무너지고 검찰은 이제 경찰보다 더 밑으로 들어가게 된다. 수사를 안 한 것만도 못한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재명 둘러싼 뭐 의혹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뭔가 이 뭐 하나 터지면은 걷잡을 수 없이 막 그 확산이 될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 저는 이제 유동규 이걸 주목을 하거든요. 유동규가 그 구속이 됐는데 이 경기개발공사를 그 경기관광공사를 임기 중간에 나온 이유도 뭐 이재명 지사에게 뭔가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것이 안 들어줬으니 나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 칼럼 하나에 보면 조선일보 칼럼 보면은 이 유동규가 배은망덕을 했다 이재명에게.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이 유동규를 계속 올려줬잖아요. 계속 키워줬죠. 계속 키워줬는데 지금 이재명에게 유동규가 그렇게 은인인데 그 유동규 입장에서 이재명이 은인인데 이재명이 앞날을 딱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유동규가 이재명에게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대선으로 가는데 이 대장동 사건 때문에. 그런데도 이재명이 유동규에게 제대로 뭐 따끔하게 막 말을 못 비난을 안 하죠. 비난을 안 한다는 거죠. 너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쳐먹었어? 그걸 안 한다는 너 거죠. 왜 그렇게 뇌물 먹었어? 이건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입장에서 보면 유동규가 화약고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제가 그래서 이제 유동규의 구속 이전과 구속 이후가 다르다 그러네요. 우리는 지금 감방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본 사람, 우리는 20개월을 독방에서 살아본 사람이 젊어서지만 민주화 운동하면서 그렇지 이제 그랬는데 유동규가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그 안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 조그만 방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 저 뺑기통에 들어오는 밥을 삼키면서 이제 생각을 할 거야. 야, 내 인생이 뭔가를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독박을 써야 돼 지금 본인이 다 했다고 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축구도 아니면서 본인이 다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바깥에 나갈 길이 안 보일 거예요. 이 상태를 본인이 다 쓰면 뇌물 액수와 또 지금 배임의 그 거와 모든 걸 다 독박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시장이 시켜서 했다. 하면 상당히 경감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그렇잖아요. 주범이 이재명이 되고 이제 뭐 하수인이 되는 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르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다를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거를 가만히 보면은 신문 기사 안에서 보는 거지 모르고 우리가 수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동규가 들어가기 전에 이재명하고 통화를 했다고요. 근데 이재명하고 직접 했는지 그 비서하고 했는지 몰라. 그 신문에 났으니까. 그래서 이재명 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유동규가 11억 얼마를 자기는 투자하려고 돈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 그렇게 했어. 근데 뇌물로는 8억만 나왔으니까 3억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서로 그 얘기를 나눴을 거야. 어떻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뭐 조금만 들어가 있으면 뭐 우리가 이제 후보가 되면 이제 대통령 당선되면 뭐 어떻게 대통령 당선돼도요. 못 내보내죠. 아, 그 여론 때문에 그거 뭐 그렇게 하기가. 그거 내보내는 순간에 그거는 뭐 대통령 임기가 안 되고 탄핵 사유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못 넘기니까 대통령 되면 더 못 나와. 지금 그 유동규. 아, 유동규도 그 생각하고 있겠네. 아, 못 나오죠. 그거 어떻게 나옵니까? 오히려 더 못 나오죠. 대통령은 더 아주 엄격하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본인만 완전히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그 유동규는 허정학인가요? 허영학인가? 아니 정영학의 길을 갈 것인가? 아, 그 녹취록 그 검사를 제출을 한. 해서 그 협조를 한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분은 어떻게든 경감을 받거나 뭐 하려고 한 거잖아. 그렇죠. 만약 공익보호자가 된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갈 건가? 근데 지금 여기는 알고 있는 사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영학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 빼내라. 나 빼내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 워닝 그게 갔을 거야. 그러고 핸드폰 집어 던졌는지도 몰라. 그거는 워닝을 주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랬을지도 몰라. 이건 다 우리 소설. 내가 시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상력. 아, 이거 상상력이 한장 현실이 되죠. 지금 그러니까는 뭔가는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특히 이 보면은 유동규가 이재명의 아주 결정적인 치명적인 어떤 약점 같은 걸 막 잡고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하지도 않고 지금 유동규에 대해서 오히려 유동규의 눈치를 보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제 제가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뭐 훈수를 둘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젊은 시절에 거기 당이었고 국장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볼 때는 일단은 대선 경선을 멈춰야 합니다. 멈추고 사흘 남았는데 일단 멈춰요. 이게 이재명 됐다고 보고 멈춰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멈추고 합동수사본부를 차려서 이것을 정리한 다음에 한 달이라도 좀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이재명으로 된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때 가서 뭐 다시 하더라도 이거를 멈춰놔야 돼. 만약에 이거를 내일 모레에서 확정을 져놓잖아요. 민주당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슨 옥중 출마해서 당선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해갖고 이재명이가 뭐 지금 모든 역량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인맥, 모든 언론을 동원해서 지금 이재명이 이 대장동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안 빠진다 그렇게 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촉수와 모든 조직이 지금 동원되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 막느냐 그러니 그게 불가능한 일이죠. 오히려 지금 사태 초기죠 아직은. 초기입니다. 초기가 아니라 하나도 안 나왔죠. 조사 문도 안 열었죠. 문도 안 열었는데 이게 조금 열리게 된 것은 순전히 정영학의 녹취록 때문에 생긴 거지. 지금 검찰이 한 게 뭐가 있어? 지금 뭐가 밝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유각 회계사도 상당히 치밀하게 한 게 녹취록을 검찰에만 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 흘렸죠. 다 흘리니까는 이거 검찰에서 국민의힘 6명 그거가 그거잖아요. 감추지도 못하고 지금 막 그렇게 터져나오는 것 같은. 그 어제 그 6명의 녹취록이 나오고 난 뒤에 1시간 동안 내가 생각을 해볼 때 절대로 그랬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뭐 김수남이 50억 받고 뭐 정영수가 왜 50억 받고 그랬겠나. 그리고 이제 1시간이 지나니까 다 받았을 것 같은 생각이. 권순일이 50억은 너무 싼 것 같고. 너무 싸죠. 그다음에 저기는 받았잖아. 곽상도는 받았잖아. 곽상도는 뭐. 그다음에
저 박영수는 어느 정도 받으시죠 지금? 네. 그 딸 퇴직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뭐 오바가 되는지 모질라는지 이미 아파트 하나 받았어. 그다음에 또 아들한테 분양권 거기도 또 뭐가 갔잖아요. 또 그렇지. 아들 취직했고. 김수남은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뭐 어떨지 모르겠고 그뭐 정최 뭔가 뭐 그분도 또 모르겠고 그다음에 무슨 언론사 혹시 그런 게 야 이게 그 진짜 뭐그 현실성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이름도 모를 거예요. 최 누군지 이런 사람은 최재경은 정 변호사는 모를 거예요. 이름도.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거기다 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들었으니까 썼든지 뭐 증거가 있으니까 썼을 거 아니겠어요. 홍모시키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 그 네트워킹이라는 게 김만배의 네트워킹이지 그 정령하게 네트워킹이 아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전축 그 근거가 없는 건 아니야. 하려고 했는데 못했든지 뭐 이런 거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그 저기 있잖아 미분양 그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그 정부가 그거 저기를 대출을 맡게 되니까 막 300개인가 뭐 200개인가가 아파트 미분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씩 다 가졌어. 그 하나씩 터져 나올 때마다 파크 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아니 그거 남았다고 지금 우리 송국건 우리 그 국장님한테 한번 하나 가져가라고 연락 온 거 없었잖아. 나한테도 연락 없었고.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이 계셔서 이렇게 지금 일단 멈추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진짜 조언을 해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 또 이 민주당이 대응하는 거 보니까 이 50억 클럽 가지고 대응하는 걸 보니까 야 이거는 정말 덮어씌우기. 덮어씌우기가 없어요. 덮어씌우기죠. 그렇죠. 50억 클럽이 박근혜 클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부 박근혜와 관련이 돼 있다. 언론인 홍씨 빼고. 그래서 제가 무슨 관련이 돼 있나 보니까 일단 최재경과 곽상도야 민정수석을 했으니까는 그렇다 치고 김수남이 그 박근혜 정부 때 검찰총장을 했고 건순일이 박근혜 정부 때 대법관을 했다는 건데 자 건순일은 지금 이재명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50억 원의 쌀 정도의 그런 그 역할을 한 정황이 있고 그 다음에 박영수를 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고 해서 박근혜 클럽이라는 거예요. 박영수 그때 특검 임명할 때 그때 당시 야당에서 추천을 해서 한 거죠. 그래서 뭐 임명을 한 건데 결국은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특검 역할을 한 인물인데 거기까지 박근혜 클럽이다 이렇게 하는 걸 보니 이것이 저는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덮어씌우기를 막 하는 걸 보고 당황을 하고 있구나 엄청 당황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 이제 아무거나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 말 막 천치하듯이 지금 이재명 지사의 말씀은 궤변이라고 하기에도 좀 관역을 벗어나 있잖아요. 뭐 무슨 9.11 테러에 노벨이 막 나오질 않나. 저도 그거 보면 노벨가 어떻게 알카에다와 9.11 테러를 본인은 노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궁할 때 관역이 있잖아요. 막 10점을 주로 쏴야 되는데 지금 골드 거기 스팟에 쏘지를 못하고 막 6.5점 쏘잖아요. 이걸 이렇게 궤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쏘지 말고. 궤변이 거기서 나오는 거구나.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생각한 거예요. 그냥 그 6.5점 쏘는 거, 엉뚱한 데 쏘는 거 이게 궤변이야. 근데 지금 그 이재명의 비유는 그 판에서 벗어난 것을. 아예 판을 못 맞추고. 궤변 자체의 범주에도 들지 못해.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비유를.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궤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헛소리 나요.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 그런 거고, 네. 이제 민주당이 뭐 국민의힘 이런 거는 국민의 관심도 없어요. 근데 이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렇죠. 그걸 봐야죠. 그게 지금 이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99.99%가 이재명이지. 그 나머지 누가 어떤 놈이 돈을 받고 그거에 어떻게 해가지고 뭘 한 건 그거 다 결까지다. 그러니까 이런 그 대응을 한다는 것이 이제 그래서 조국 사태라고 하는 거예요. 조국 사태가 그런 식으로 하다가 역풍을 받은 거잖아요. 국민들이 납득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다 그 국민의당 그 국민의힘 그 게이트라고 하는데 왜 특검하자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거다. 하여튼 그 이재명 사태는 지금 하루하루가 다르게 막 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속이 불가피하다. 그까지 이제 말씀을 해줬었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 국민의힘 문제도 봐야죠. 내일 4강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내일 오전 10시 결정이 됐는데, 물론 내일도 이거는 안 될 거예요. 그 순위와 이 뭐 득표율은 공개는 안 되지만 다 이제 확보가 됩니다. 그 캠퍼스도 그때 8개강 할 때 다 확보가 됐죠. 그래서 이번에는 당직자들 통해서 새 나왔던 게 뭐 그렇게 된 거죠. 저도 뭐 확보를 한 적이, 뭐 기자들도 다 확보를 합니다. 근데 그 선거법 때문에 공표는 못 하는데 기사 행간 같은 걸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 나와요, 그게. 그래서 일단 내일 1위는 뭐 자신하고 있는 거죠. 내일 30% 불안하지만 이제 좀 희망적으로 낙관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뭐 일부는 이제 홍준표의 불안감이 있죠. 이제 그 야권 후보 적합도와 민주당의 역선택 이거에 대해서는 불안이 있고 당원 투표도 이제 그때 이제 늘어난 젊은층 위장 그것인데 제가 볼 땐 큰 대세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위장 당원이 일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결정적이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런 거가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니까 당원들이 더 찍어 지금 더 응집되는 편이 있어요. 윤석열 쪽으로 그게 있고 그 윤석열이 좀 압도적으로 유리하면. 이 윤석열 지지자들이 여유를 갖고 뭐 원희룡을 찍든지 하태경을 찍든지 뭐 무슨 황교안을 찍든지 할 텐데 지금 이게 지금 1등 그거에 밀리니까 그냥 완전 쪽쪽 빨아 들어가니까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이. 4등이 말이에요, 4등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TV 토론 이런 걸 보면 되게 이미지 개선을 많이 한 건 원희룡이 같고요. 원희룡이 같고 또 날카롭게 이렇게 한 거는 또 하태경이 갖고, 조국 추공 이런 거.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알토란 같은 그 친박 이 세력들, 그 선거 부정 이걸로 해가지고는 또 빳빳한 그 현금들이 또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은 내일 누가 될 건가 그게 관심 사항 중에 하나죠. 누가 1등 할 건가와 누가 4등 할 건가 그게 될 것 같습니다. 4등이 왜 관심사항이냐 하면은 이게 4등이 뭐 누구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최재형도 있죠. 최재형 원장도 있죠. 그런데 이 4등이 이 4강이 되면은 토론회가 또 여러 번 열리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토론 주제를 어떻게 해서 누구를 공격을 하고 할 것인가 중요하고 마지막에 되면은 그 합종 연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합 집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가 될지가 중요한데 어쨌든 내 그 경선에서 아마 이제 4강이 발표가 되면은 그다음에 본격적인 또 토론이 들어가고 할 텐데 진짜 마지막으로 토론 이번에 6번 했지 않습니까? 이 부정적인 평가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좀 비아냥거리는 투로 3, 4, 5차 토론은 잘했다. 왜? 왕자가 셔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주제에서 빼버리고 토론 어떻게 평가하시고 앞으로 남은 토론은 또 우선은 이제 그 윤석열 후보는 토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했다. 제가 6차 토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났어요. 다 전반적으로 뒤로 갈수록 안정이 됐고 또 이제 그 인품이나 뭐 이렇게 뭐 많이 웃고 또 여유가 생기고 이제 그래서 뭐 좀 대등한 토론을 하지 않았나. 유승민이나 뭐 홍준표를 뭐 공격도 많이 하고 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과히 밀리지 않는 그런 면에서 윤석열이 뭐 토론을 하면 망할 것 같다는 그런 토론 리스크는 사라진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뭐 부분적인 뭐 말실수라든지 뭐 이런 것 왕자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부서수가 된 거 이런 것들은 줄이고 극복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번에 내가 실망한 거는 좀 홍준표 후보가 지난 대선 끝나고 난 뒤에 대통령 선거만 준비했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책 또 뭐 많은 준비가 있을 걸로 알았는데 조금 그 준비된 내용이 좀 사이다 발언이긴 한데 허술해서 일단 민노총 없애버린다든지 무슨 정교조 없애버린다. 그건 이제 사이다는 되는데 좀 대통령 후보로 세우려고 보면은 그런 정책은 조금 하니까 오히려 윤석열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유승민도 좀 정책, 경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려운 점은 있는데 그게 뭐 부가세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에서 윤석열이 집요한 그 공격을 받았는데 그것을 막아내는 것들이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냥 무슨 뭐 그 역술가를 뭐 어떻게 하다가 그 뭐 학문침인가 막 이런 것들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보니까 뭐 자기도 사진 찍은 게 나오고 같이 찍은 게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이제
해프닝은 해프닝대로. 네. 또 이제 그런 거는 나 같으면 이렇게 그 왜 그 왕씨가 그렇게 쓰고 오셨습니까? 네. 그런 분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해서 가볍게 타치하고 그렇죠. 가는 게 네. 그래서 그냥 흠집만 가게 이렇게 네. 하고 뭐 정식 그걸로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네. 되는데 너무 그걸 깊숙이 들어가고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TV 토론의 본질은 그렇죠. 아닌데 그런 걸 가지고 네거티브를 함으로써 좀 내가 볼 때 손해를 본 네. 그런 것처럼 느껴졌어요. 네. 어쨌든 뭐 그 토론 과정에서 또 좀 여러 가지 그 윤석열 후보가 어떤 뭐 말 실수를 했다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캠프 안에 참모들끼리 손발이 안 맞아서 해명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혼선을 빚는 바람에 또 오히려 후보에게 이 상당히 부담을 줬다 뭐 그런 지적도 있었고 또 토론회 끝나고 나서 유승민 후보와 그 윤석열 후보가 뭐 논쟁을 벌였다 이런 것도 있는데 자 그런 문제들 앞으로 짚어볼 게 상당히 많지만 일단 그 김영환 TV와 송국근의 혼술의 이런 방송 같이 공동으로 보내드리는 방송은 앞으로도 계속 그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